좀 전에 제가 이제 본문할 때 수행이 기복이 이렇게 계속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얘기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수행이 많이 능숙해졌다. 그러니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많이 좋아지고, 그만큼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을 때,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수행의 기복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행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평탄하게 된다는 느낌인 거죠. 예전에 비교해보면, 이런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많이 부족했을 때는 수행이 진짜 이게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평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뭔가 수행이 잘 된다라고 느껴지면 엄청 행복해요. 왜냐하면 많은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중요한 일이 뭔가라고 하면 이제 수행이 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될 때, 사티의 가속도가 막 생기고 수행이 잘 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근데 또 그 상태가 떨어지게 되면, 그 상태에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좋을 때 많이 기뻐했던 것만큼 안 좋아졌을 때 그만큼 또 실망감도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기복이랑 이러한 사이클들이 사실은 수행자라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또 뭔가 우리가 또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끝이 나지 않고,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막 좌절감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면 어쨌든 지금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려야지 사실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수행자들이 실망감이 강해지면은 알아차림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한동안 쉬다가, 그래도 수행을 해야지라고 또 마음을 잡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또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수행이 좀 잘 돼요. 그럼 또 이게 또 이렇게 업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일을 잊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배워가는 거죠. 뭐냐면, 정말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도, 그리고 정말 안 좋은 마음의 상태도 결국에는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구나. 변하는구나. 이게 아무리 좋은 상태고, 이 상태를 내가 아무리 이걸 붙잡고 있고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누구나 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좋은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번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 이치죠.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1도 없고 그냥 자연적 이치일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격하게 좋아하거나 격하게 싫어하는 그런 반응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냥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수행자들이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특히 탐심에 뭔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게 계속되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 경험하면서 거기에 삿띠를 두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좋은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고속도로 운전 중에 카메라를 보면 흐릿하게 많은 차들이 보이다가 어느 한 차가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있는데, 흐릿하게 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선명한 것은 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이것도 알아차림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볼 때 뭔가 멀리 있어서 흐릿하게 멀리 있는 건 흐릿하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좀 더 분명하게 보이고, 또 때로는 먼 거 가깝고 거리와 상관없이 어떤 부분들은 흐릿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대상만 아주 또렷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든 여기선 크게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는 대상이, 그러니까 차들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 대상이 분명하고 뚜렷한가 아니면 흐릿한가는 우리 이수행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사티라고 하는 것은 관념에다가 사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그 빠라마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100% 관념이잖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게 자동차예요. 뭔가를 딱 보는 순간에 자동차다, 누구다라고 명칭을 붙이고, 또 내가 지금 보고 있지도 않지만 눈을 감고 있지만 뭐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마음이 그리는 거, 이게 다 관념이거든요. 관념의 작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수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흐릿하게 보이는가 자세하게 보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자동차를 흐릿하게 보든 뚜렷하게 보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보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눈을 통해서 그때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이 그때 지금 이렇게 자동차를 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사티예요. 지금 자동차가 흐릿하게 보이는 애, 아니면 자동차 하나가 뚜렷하게 보이네 라고 그렇게 알 때 그건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 자체를 흐릿하게 보고 뚜렷하게 보는 것은 알아차림의 문제는 아닌데, 이 알아차림의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보면요, 사티를 계속 이렇게 두다가 보면은 뭔가를 보고 있을 때 보이는 대상이 한 개만 있을 때니까 잘 없어요. 여러 가지 물체들이 바깥에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물체들이, 그 대상들이 이렇게 한 번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가 이렇게 거사님이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딱 뜨는 순간에, 그 순간에 사실 우리가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내가 뭘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뜨진 않잖아요. 그냥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한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뭔가가 보여지고 있죠.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 가지 물체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 때 문득 마음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딱 이렇게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마음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사님이 그때 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본 것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커싱을 딱 맞추는 순간에 그 물체는 그 물체를 보는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는 작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동차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때 거사님께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았다면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 수행자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특히 볼 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물체들을 선명하게 보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분명하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수행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이치가 소리 듣는 것에도 마찬가지겠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들려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리잖아요. 그죠?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죠? 특히 도시에서는. 도시 길을 우리가 걷거나 할 때 많은 소리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소리들이 다 그냥 들리는 대상, 들리는 성질로서는 하나예요. 우리가 삿대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사람 소리, 뭐 개가 짖는 소리 이게 아니라 지금 들리고 있다라고 아는 그것이거든요.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만큼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동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알아지니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는 성질이 다르고 들리는 것과 듣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 이게 어떤 문법적인 수동태, 능동태의 의미로서의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작용으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에선 지혜가 되는 거죠. 요즘은 큰 기복이 없고 보고 들을 때도 번뇌나 감정이 확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아는 마음을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정말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더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의미 없는 대상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으로 볼 때 대상 각각의 의미는 없지만 그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몸도 법을 보고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몸도 예전보다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탐진치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탐진치를 볼 때 이 또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임에 가거나 운동하러 갈 때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굉장히 강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또 그런 마음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마음이 수행을 계속 이어서 잘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기복이 잘 없고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번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일어나는 탐진치들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그 탐진치가 보살님 스스로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유는 결국 그 마음들에 대해서도 또 이게 자연적 이치고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다. 일어나야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꼭 뭐 자선이나 행선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지혜가 받쳐주니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티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티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간에 마음은 거기서부터 일단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번뇌의 마음일 때도 뭐 번뇌가 아닐 때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멀찌감치 이렇게 물러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나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이 번뇌의 영향이 지금의 이 마음이 훨씬 덜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전혀 안 받을 수도 있고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그게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나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가 거기에 별로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냥 마음이고 이것도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미 아는 그 마음에서 그걸 그 지혜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살님께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뭔가 이렇게 대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일어나는 마음도 그렇고 예전과 비교했을 때 나한테 주는 타격감이 없다라는 건 거죠. 별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게 이제 평온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 일상생활에서도. 그래 근데 이제 법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지가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날 뿐이니까. 그러니까 지는 지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알아서 법이 알아서 또 지혜가 함께 서포트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대상들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내가 수행을 잘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대상은 원래 지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었고 원래 대상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거 이제야 제대로 마음이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원래부터 그랬는데 예전에는 대상이 진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다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고 저렇고 저거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건 너무 좋고 이건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고 지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게 원래 대상의 성질대로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가고 있고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에 그냥 이치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대상들이 그리고 뭐 소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가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이 삶이 또 별 문제 없이 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보살님한테 이제 이런 이해도 좀 더 깊어진 거죠. 관념은 관념대로의 그 지 자신의 그 모습이 있고 지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지대로의 역할대로 흘러가고 있고 법은 법대로의 역할이 있고 법은 법대로의 성질대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곧 나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나의 삶인 거죠, 이게. 그래서 법의 측면, 빠라마타의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잘 해주고 있구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느끼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마음이 제대로 이제 수행을 바르게 잘 하고 있고 지혜가 함께 있으면은 아무래도 내가 막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라든지 필요 없는 이런 관계, 필요 없는 그런 행위나 말을 안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인간관계가 이게 뭐라 그럴까 서로 잘 지내고 막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고 막 이러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평가받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또는 바깥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인지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닌지를. 그 좋은 사람이고 아니고는 계속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는 것이니까 이 지혜 힘이 있을 때는 마음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줄기는 줄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게을러진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는 게을러져서 하기 싫어요. 그때는 진짜 해야 될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혜의 마음이 이게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쓸데없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이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 해서 나한테 꼭 뭐 이익이 되고 수행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은 보살님이 50년 넘게 살아온 삶은 뭔가를 하는 것에 뭔가 가치를 더 왔잖아요.
뭔가를 하고 그걸 잘하는 것에 항상 가치를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게 뭔가 잘못됐나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그 확인을 해야 돼. 내가 확인하는 거 아니지만 보호자님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그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수행에 이게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은데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방해가 될까봐 하기 싫어하는 건 그건 또 번뇌거든요. 그런 마음일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정말 마음의 힘이 좋아서 지혜 힘이 너무 좋은 상태라 가지고 너무 좋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혜 상태가 정말 좋아서 마음이 뭔가를 쓸데없는 일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상태인 건지 아니면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나 이거 유지하고 싶어 여기서 오는 도사의 마음인 건지 그거는 보살님 스스로 잘 봐야 돼요. 조사도 잘 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거기에서 그 미묘한 차이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진짜 의도하고는 다르게 상대방의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다르게 내가 그 대화의 내용을 상대방 대화의 내용을 미리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대에게 반응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내 생각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좀 더 반조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 의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나는 이미 이 대화의 방향성이나 결과를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상대가 사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끝을 맺을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그냥 생각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들이 그냥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는 이미 이 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이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에 맞춰서 대답도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대가 의도한 것은 전혀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대화를 할 때 알아차림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이 수행이 많이 능숙한 수행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찰나찰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화할 때는 알아차림이 아직 충분히 이렇게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수행을 하기에 좋은 대상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수행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화를 할 때는 이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확실히 실수를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대상으로 보다 보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캐치를 하거든요. 내가 이미 또 뭔가를 정해놓은 채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구나. 마음의 에너지가 그렇게 막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게 돼요. 그 생각을 보게 되면 그 생각이 밑에 있는 또 그런 탐심이라든지 도사의 마음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상대는 이미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나는 이미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화로서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화가 난다거나 번뇌가 크진 않아도 그죠? 이렇게 작은 번뇌들이지만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 번뇌가 상대방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말의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상대는 아직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리 지레짐작으로 먼저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내 생각에 내가 화를 내고 내 생각에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번뇌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피하려면은
마음, 지금 어떤 마음인지 계속 보고 어떤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 그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걸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대상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일을 하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또 알아차리는 일을 한다. 제가 자주 하는 투 트랙으로 간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생각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거든요. 그게 포인트이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이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은 이 알아차림 쪽이 힘이 약해버리면 결국 자꾸 생각이 내용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상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이 번뇌의 힘이 이 사띠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에서 있는 지혜의 힘보다 이 번뇌가 힘이 더 강하면은 결국에 자꾸 그 내용 쪽에 빠지게 되고 알아차림도 놓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상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일을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볼 때 결국 거기에서 마음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생각을 보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 꾸준하게 생각 알아차림하는 거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생각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